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경상도 진주마을에는 허경이라는 새로운 목사가 부임을 하였습니다. 허 목사는 아직 혼인은 하지 않았으나 문물을 갖춘 정삼품의 높은 벼슬의 품계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고을 현감과 관리 그리고 양반들까지 모두 나와 허 목사에게 인사를 꾸벅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 영감, 진주에 참 잘 오시었소. 목사께서 불편한 것이 없도록 제가 성심껏 모시겠습니다요. 고맙소 사또. 내 이곳에 언제까지 있게 될 줄은 모르겠으나 참으로 걱정이요. 아니, 목사께서 무엇이 걱정이란 말입니까요? 내 부임 기간 동안 이렇게 외진 곳에서 무엇을 하고 지낸단 말이요. 한양에서 살아온 나로서는 쉬이 적응이 되지 않을 것 같소이다. 그렇다면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외롭지 않게 해드리지요. 허 목사는 외진 진주마을에 내려와 무척 무료하였습니다. 이리야 아랫사람들이 모두 하는 일이니 허 목사는 신경 쓸 게 없었지요. 가끔 사또가 기생집으로 데려가 접대를 해주었으나 허 목사는 그마저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허 목사 취미와는 맞지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허 목사는 집에 있기 너무 무료하여 농부 복장을 하고 마을을 살펴보기로 하였답니다. 진주마을 사람들의 인심이 궁금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허 목사는 마을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농부들이 일하는 들판으로 가보기로 하였답니다. 아니 그런데 언덕을 넘기 위해 산속 오솔길에 들어서자 웬 처녀가 커다란 소나무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허 목사는 허겁지겁 처녀에게 달려갔지요. 그리고 얼른 밧줄을 끊어 처녀를 바닥에 내려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아직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어째 목을 맨단 말이요. 처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할 뿐이었지요. 허 목사는 말없이 울기만 하는 처녀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무척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 목을 매려는지 몰라도 처녀의 미모는 천하절색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이제 울음을 그치고 무슨 일 때문인지 내게도 말해보시오. 허 목사의 말에 처녀는 울음을 그치고 허 목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웬 처음 보는 농사꾼 같지 않은 농사꾼이 하나 있는 것이었지요. 어찌 나를 살린 것이요. 괜히 제 일에 끼어들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 모른 채 하고 그냥 가주시오. 아니, 다치다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다친단 말이요. 내가 죽어야 해결되는 일이니 제발 죽을 수 있게 이제 그만 가주시면 안 될런지요. 무슨 사연인지 알기 전까지는 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 허 목사가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처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허 목사도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고 갈 생각을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답답해진 처녀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신지 모르오나 괜히 나 때문에 다쳐도 나는 모르오. 그래, 한번 드러나 봅시다. 나는 아랫마을 사는 순양이라 합니다. 헌데 몇 해 전 흉년으로 쌀 한 톨도 건지지 못하자 아버님께서 마을지주 최진사에게 쌀 2섬을 빌렸지요. 어허, 그래도 그 최진사라는 사람이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요. 그리 쉽게 쌀을 빌려주다니. 여기까지는 그렇지요. 그런데 또 한 해가 지나자 빌린 쌀 2섬이 4섬이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8섬이 되었지요. 아니, 그렇단 말이요. 어찌 쌀이 곡절로 늘어난단 말이요. 문제는 여기부터요. 아버지가 쌀을 갚지 못하게 되자 최진사는 살 대신 나를 첩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이요. 아니, 그것은 쌀 8섬의 처녀를 사겠다는 의미가 아니요. 그러자 아버지는 죽어도 그리는 못한다 하였지요. 그러자 어느 날부턴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왈패들이 찾아와 당장 쌀 8섬을 한 번에 모두 내놓으라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버지가 왈패들에게 맞아 다리 저는 불구가 되고 말았지요. 아니, 그런 일도 다 있단 말이요. 그럼에도 왈패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쌀을 갚지 못하면 당장 절을 내놓으라 계속 윽박을 지른답니다.
그러니 내가 없어야 왈패들이 찾아올 일이 없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다면 처녀가 죽는다 한들 아직 빚이 남아있으니 왈패들은 아버지를 계속 찾아갈 것이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쌀 2섬을 순순히 빌려준 것도 결국 어린 나를 첩으로 삼을 목적이었지요. 그러니 내가 없으면 최진사는 그깟 쌀 8섬이야 없는 셈 쳐도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지요. 어허, 듣고 보니 그렇구려. 그래서 목을 매려는 것이었구려. 그런데 해결할 다른 방도는 없는 것이요. 다른 방도가 있었으면 이 밧줄을 제 목에 걸었겠습니까? 젊은 처녀 순양이의 말을 들은 허 목사는 순양이가 왠지 너무 안쓰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쌀 2섬이 8섬으로 늘어나 고통받는 것도 억울한 것이었지요. 순양 처녀가 사는 집은 어디요? 제가 사는 집은 어찌 모르시는지요? 혹시 아시오? 지나는 길에 내가 한번 들려볼지도. 저는 아랫마을 끝자락 연못가에 있는 외딴 초가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면 어찌할 것이요? 해결 방도가 없으니 하던 것을 마저 해야지요. 허 목사는 처녀를 두고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허 목사가 가고 나면 또 목을 맨다 하니 처녀만 두고 갈 수도 없었지요. 그렇다고 신분을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진사라 하면 관리 중 하나인데 처녀의 말만 듣고 정확한 조사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덤빌 수도 없는 것이었지요. 내가 집까지 바래다 주겠소. 그러니 나와 같이 갑시다. 싫습니다. 집에 가면 왈패들이 또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인데 이젠 저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저들이 내 시신을 두 눈으로 봐야만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않을 것이요. 그것이 제가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이지요. 완고한 처녀의 말을 듣고 허 목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문을 열었지요. 이렇게 합시다. 이제 잠시 후면 해가 질 것이요. 그럼 나와 같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고 다음 날이 되어도 왈패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겠소? 순양이는 농사꾼 같지 않는 농사꾼이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어설픈 농사꾼의 말처럼 왈패들만 찾아오지 않아도 살만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한 이틀 후에 목을 맨다 한들 오늘 매는 거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소 내려가겠소. 허나 또 왈패들이 찾아와 내가 목을 매거든 그때는 날 막지 마시오. 그때는 그리하겠소. 그리하여 순양이 처녀는 허 목사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묻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야,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것이냐? 내가 오질 않아 걱정이 많았단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잠시 일이 있어 늦어졌어요, 아버지.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어요. 그래, 별일이 없으니 다행이다. 그런데 같이 온 사람은 누구더냐? 오다가 만났는데 묵을 곳이 없다 하여 같이 왔어요, 아버지. 저런 누추하지만 어서 오시구려. 그런데 함자가 어떻게 되시오? 나는 떠돌이 허시라 하오. 아니, 이런 시국에 방랑을 하다니 그래도 허씨는 살만한가 보오. 처녀의 말처럼 아버지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왈패들에게 맞아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니 허 목사가 보기에도 무척 안 돼 보였지요. 먼 길을 오느라 배고팠을 텐데 이리 들어와 꽁보리밥이라도 한술 뜨시구려. 순양이 아버지 말에 허 목사는 좁고 작은 문을 넘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쾌쾌한 흙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잠시 후 순양이가 밥상을 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꽁보리밥에 시래기 된장국 하나였지요. 찬이라고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허 목사는 꾸역꾸역 보리밥을 모두 비웠지요. 그렇지 않아도 허기가 졌는데 잘 먹었소. 그런데 부녀 단둘이만 사시는 게요. 그렇소. 부인은 왈패들 행패에 충격을 받고 올봄에 세상을 떠났소이다. 아니, 저런, 어찌 그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단 말이요. 힘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오.
순양인의 가족사를 모두 알게 된 허 목사는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어찌 농민들의 삶이 이리도 힘들고 고달픈지, 그리고 힘있는 관리들은 어찌 또 그리도 악랄한지 참으로 요지경 세상을 보는 것만 같았지요. 허 목사는 순양이 아버지와 같이 초가집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지요. 예, 순양아. 오늘은 어찌 왈패들이 오지를 않는 것이냐? 허구한 날똥이 트기도 전에 찾아와 하루 종일 죽치고 행패를 부리더니 오늘은 웬일인가 싶구나. 그러게요, 아버지. 오늘은 정말 뭔 일인가 싶네요. 해가 지도록 왈패들이 나타나지를 않자 순양이와 아버지의 얼굴이 활짝 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니 부녀의 얼굴에 또 수심이 가득한 것이었지요. 예, 순양아. 오늘은 왈패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만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구나. 그러게요. 이렇게 밤만 되면 내일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니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허 목사는 두 사람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두 부녀는 태풍 앞에 놓인 촛불과 같았지요. 자,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이니 오늘은 잠이나 푹들 주무시구려. 허 목사의 말에도 부녀의 근심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잠이 드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해가 중천에 뜨도록 왈패들이 나타나질 않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오늘도 왈패들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게 말이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구나. 그러고 보니 허씨가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왈패들이 오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러자 순양이는 허씨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 이틀 왈패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죽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던 게 생각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순양이는 허씨를 불러 한쪽 귀퉁이로 데려갔습니다. 이보시오, 허씨. 이게 어떻게 된 것이요? 분명 산에서 허씨가 내게 말하지 않았소. 한 이틀 왈패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죽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고. 혹시 허씨가 왈패들을 어떻게 한 것이요? 아니, 산에서 내려와 나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요? 허씨의 말을 들은 순양이는 허씨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허씨는 한 집에 쭉 같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의문점은 가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허씨가 말 안으로 왈패들이 찾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이제 왈패들이 찾아오지 않았으니 다시 생각해 보시겠소. 이틀간 왈패들이 찾아오지 않자 순양이는 살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날들만 이어진다면 죽을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언제 또 왈패들이 찾아올지 걱정이 된 순양이는 선뜻 말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째 말을 하지 않는 것이요? 어제 오늘 이틀간은 내게는 꿈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날이 언제 끝날지 그것이 두렵습니다. 최진사에게 빚을 모두 갚으면 왈패들은 더 이상 찾아올 일이 없을 것이요. 당장 때울 끼니도 부족한데 어찌 8섬이나 되는 쌀을 갚을 수가 있단 말이요. 방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요. 아니, 방도가 있단 말이요. 그렇소.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소. 방도가 있다면 당연히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일 날이 밝거든 묵과 벼루를 구해오시오. 내가 글을 하나 써주겠소이다. 그것을 가지고 최진사를 찾아가시오. 그럼 최진사는 두말 않고 도장을 찍어줄 것이요. 그리하여 다음 날이 되자 순양이는 묵과 벼루를 구해왔습니다. 그러자 허씨가 똑같은 글을 2장 써주는 것이었지요. 이걸 가지고 가면 최진사가 2곳에 도장을 찍어줄 것이요. 그럼 한 장을 받아서 가져오면 돼요. 순양이는 허씨가 왠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허씨가 집에 들어오므로 왈패들도 찾아오지를 않고 빚을 갚을 방도까지 찾아주었으니 말이지요. 그리하여 순양이는 허씨가 써준 문서를 들고 최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허씨가 써준 문서를 내밀었지요. 그러자 최진사는 두말 없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진사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한 것이었지요. 그래, 이번에는 틀림없으렸다. 그럼 내년 가을에 꼭 보자꾸나. 하하! 최진사의 웃음을 뒤로하고 순양이는 문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허 목사는 순양이가 가져온 문서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최진사의 도장이 틀림없이 찍혀 있는 것이었지요. 그래, 최진사가 뭐라 하는 말은 없던가요? 내년 가을에 꼭 보자고 하더이다. 그리고 활짝 웃더이다. 최진사가 그리 말했으면 내년 가을까지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 것이요. 그러니 이제 안심해도 될 것이요. 그럼 내년 가을이 되면 최진사는 또 왈패들을 앞세워 우리를 괴롭힐 것이 아니요.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될 일이요. 그러니 앞으로 1년간은 아무 걱정이 없을 테니 이제 나는 그만 가보리다. 허 목사는 뒤돌아가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순양이가 허 목사의 손을 잡는 것이었지요. 어디 사는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돌아서는 허 목사의 손을 잡은 순양이를 바라보니 순양이의 두 눈이 촉촉히 젖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묻는 것이요? 허씨께서 이대로 가버리면 제가 허씨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요. 나를 어찌 찾으려 하는 것이요? 허씨와 함께 있었던 3일이 제겐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불안에 떨지 않고 온전했었지요. 그러니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허씨를 이대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순양이 말에 허 목사도 가슴이 아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심적 고통이 컸을지 가히 짐작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럼 내가 가끔 찾아와 보면 되겠소. 그리 말해놓고 오지 않으면 나는 어디서 허씨를 찾는단 말이요. 갑자기 순양이 두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허 목사도 발걸음이 떼어지질 않는 것이었지요. 허 목사는 옷소매로 순양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순양이가 허 목사를 버락 끌어안는 것이었지요. 저는 도저히 허씨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일처럼 아버지가 마음 편하게 지냈던 적도 없었지요. 그러니 허씨가 없으면 저도 아버님도 다시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요. 허 목사는 무척 난감했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지요. 저와 함께 이곳에서 살아요. 허씨 같은 분이라면 지가 서방으로 모시고 살 수가 있을 것 같구먼요. 그러니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셔요. 순양이는 엉엉 울면서 허 목사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은데 어찌 나를 서방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요? 최진사도 나를 첩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허씨라고 왜 아니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나와 혼인해 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최진사는 돈도 많으니 첩이 되면 순양처녀도 아버지도 풍족하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 떠돌이 같은 나보다야 100번은 나은 게 아니겠소. 최진사의 첩이 되느니 저는 산으로가 목을 매겠습니다. 어찌 세상사가 제물로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생각하시는 게요? 순양이의 두 팔은 허 목사의 허리를 감싸고 풀지를 않았습니다. 허 목사가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었지요. 일단 내 며칠 더 묵으며 생각해보리다. 그러니 이 팔 좀 풀어주시오. 그제서야 순양이가 두 팔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허 목사는 그런 순양이가 싫지는 않았지요. 순양이는 효심도 깊고 심성도 착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매력도 있었지요. 허 목사도 가슴 한편에는 순양이가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허 목사는 순양이의 작은 초가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순양이가 허 목사의 손목을 잡아 끌고 어디론가 가는 것이었지요. 허 목사는 순양이의 손에 이끌려 가다 보니 예쁜 꽃들이 만발한 들판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순양이는 들판을 뛰어다니며 무척 좋아하는 것이었지요. 순양이의 그런 모습이 마치 어린 소녀와 같았습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 그 자체였지요.
어느새 허목사도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우뚜건이 서 있는 것이에요? 순양이는 허목사의 손을 잡고 꽃길을 달렸습니다. 허목사도 순양이 손에 이끌려 어느새 뛰고 있었지요. 중년인 허목사의 가슴에도 어느새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동심으로 돌아가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벼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활짝 웃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가식과 거칠애에 갇혀 항상 포장된 모습만 하고 살았었지요. 헌데 오늘 이 순간 허목사에게는 포장질환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연의 모습이었지요. 그것은 순양이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허목사는 신나게 달리고 웃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소년 소녀가 되어 있었지요. 그러다 순양이가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어. 허목사는 깜짝 놀라 얼른 순양이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순양이가 허목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었지요. 달콤한 입맞춤에 허목사도 녹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꽃밭에서는 꽃들이 흔들흔들 춤을 추기 시작하였지요. 소년 소녀의 사랑은 무척 달콤하였습니다. 허목사도 순양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꽃들이 춤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순양이의 치마자락에는 예쁜 빨간 장미 한 송이도 새로 생겼지요. 허목사도 순양이의 빨간 장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양이는 허목사의 팔을 베고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하늘에는 뭉게뭉게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 떠가는 구름 타고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어요.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저 하늘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허목사는 그간 순양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양이를 지켜줘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었지요. 순양처녀, 내 이제부터는 그대를 지켜줄 것이요. 그러니 나를 믿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반드시 내 꼭 돌아오리다. 이제는 허씨를 믿어요. 날 버리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들어요. 그러니 다녀오셔요. 난 허씨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에요. 중년과 소녀의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순양이는 허목사를 사랑했고 허목사도 이제 순양이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허목사는 순양이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순양이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지요. 돌아서 나오는 허목사는 순양이를 자꾸만 되돌아보았습니다. 순양이도 허목사가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지요. 그렇게 관사로 돌아온 허목사는 상무를 불렀습니다. 왈패들은 어찌하였느냐? 죄다 잡아다 잘 가두어 놓았습니다. 상무는 허목사의 그림자 호위무사였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다 보니 허목사에게는 항상 호위무사가 붙어 다녔지요. 순양이가 목을 매던 날 상무는 허목사와 순양이의 대화를 숨어서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상무가 왈패들을 바로 잡아다가 죽사발을 만들어 가두어 놓은 것이었지요. 그래, 최진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았느냐? 최진사는 고을 사또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진사의 뒷배를 사또가 항상 봐주고 있었지요. 이 고을도 부패한 관리들로 가득하구나. 그래, 증자들은 확보가 되었느냐? 일부는 확보가 되었지만 최진사의 부패는 증자를 남기지 않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허목사는 품속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순양이가 최진사에게서 도장을 받아온 문서였지요. 문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최진사가 순양이 아버지에게 쌀 2섬을 빌려주었고 2섬이 4섬이 되었고 또 4섬이 8섬이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내년 가을까지 16섬을 갚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가을까지 16섬을 갚지 못하면 순양이가 최진사에 첩이 된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래서 16섬을 갚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취진사가 싱글벙글 도장을 찍어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법을 어기고 고리대금업을 한 증자이다. 이거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일망타진을 할갑쇼 목사. 그래, 시작하거라. 허 목사의 명이 떨어지자 상무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 사헌부에서 감찰과 관병들이 우르르 내려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사또와 관리들을 죄다 잡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사탈관직당에 옥에 갇히고 취진사는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옥살이를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진주고을이 떠들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또와 취진사에게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사또와 취진사의 형량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살아서는 바깥 구경을 못할 판이었지요. 그 일이 있고 진주고을에는 새로운 관리들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을이 되었지요. 그렇게 부조리를 모두 뿌리 뽑은 허 목사는 다시 순양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떠돌이 농부 복장을 하고 찾아갔지요. 그러자 순양이가 달려나와 허 목사에게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나 빨리 돌아오시는 게요. 아, 그럼 좀 더 있다 올 걸 그랬나 보. 그런 소리 말아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허 씨가 떠나고 없는 사이 마을에는 큰 난리가 났었어요. 최진사가 옥에 갇히고 빼앗겼던 땅도 다시 돌려받았어요. 아, 그랬소. 그거 참 잘 되었구려. 순양이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자 허 목사도 마음이 뿌듯하였습니다. 이제는 순양이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우리 집에 허씨가 오늘 오는 좋은 일만 생기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소. 이제 해결될 때가 되어서 해결이 된 것이겠지요. 순양이 아버지도 오래간만에 활짝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순양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허 씨를 서방으로 삼아 혼인하고 싶어요. 그러니 혼인을 승낙해 주세요. 순양이 아버지도 허 목사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순양이 입에서 폭탄 같은 발언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이야, 어찌 내 생각이 그렇다고 그리 말하면 되겠느냐? 허씨의 생각도 중하지 않겠느냐? 허 씨가 나이가 많아 고심하던 아버지도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 씨가 들어오고 나서 모든 게 해결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이거 참 쑥스럽습니다. 나이로 보면 아버지 뻘도 될 수 있는데 영체 없게도 따님을 좋아하게 되었으니 말이지요. 허목 사말의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나이가 뭐 그리 중하겠소. 순양이가 돈 많은 최진사라면 학을 떼더니만 떠돌이 허씨만 보면 그리 좋아하니 애비로서 딸자식이 행복하면 그보다 더한 게 있을까 싶소. 그러니 우리 순양이를 행복하게 해주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제게는 장인어른이 되셨으니 제 절 한번 받으시지요. 허 목사는 땅바닥에 무릎 꿇고 순양이 아버지에게 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신분을 숨기면 안 될 것 같았지요.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주마을에 파견온 목사예요. 뒤늦게 말씀드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라면 사또보다도 높은 사람이 아니오. 허씨가 농담도 할 줄 아시는 구려. 허허. 아버지는 허 목사의 말을 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말이요. 그간은 사정이 있어 말씀드리지 못했을 뿐이요. 허허. 농담은 그만하시고 오늘같이 경사스런 날에 술이나 한잔 합시다. 이제 내 땅도 돌려받았으니 앞으로는 먹고 살 걱정은 없소이다. 하하. 순양이와 아버지는 허 목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농담한다고만 생각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혼례는 진주 목사 관사에서 열렸지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또와 관리들까지 모두 찾아와 축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성대한 혼례식이 열리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순양이도 아버지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허씨가 한 말이 빈말이 아닌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성대한 혼례식이 끝나고 신혼방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니 허씨가 목사란 게 사실이요? 내가 말하지 않았소 목사라고. 그것을 왜 진작 말하지 않은 것이요? 네, 말해도 믿지 않은 것은 부인이 아니요. 그래도 진작 말해 주었어야지요. 이제 혼례까지 치렀으니 나는 어쩌란 말이요. 아니, 목사 부인이 싫은 것이요. 난 허씨와 혼인하려 한 것이지 내가 언제 목사 부인이 되겠다 했소. 순양이는 혼인을 물으자며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진정 좀 하시오. 내가 허씨요. 내가 비록 관직을 가지고는 있으나 허씨가 어디 간 것은 아니란 말이요. 참말로 허씨가 맞는 것이지요. 아, 그렇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내가 허씨가 아니겠소. 그렇다면 불 끄고 이리 좀 와보시오. 불 꺼진 신혼방에선 꽃밭의 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오늘 보니 일이 커도 되는 것이요. 허씨는 어찌 내게 그리 비밀이 많은 것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는 떡두꺼비 같은 자식들이 줄줄 나왔습니다. 허목사는 뒤늦은 혼례를 치르고 얻은 자식들이다 보니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지요. 훗날 허목사는 관직을 그만두고 아이들에게 글 공부와 무예를 가르치며 부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말에 취공비 집공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걱정한다는 뜻으로 부모가 자식을 애지중지할 때 쓰는 말이지요. 허목사가 관직을 그만둔 이유였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